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과학기술 지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에 수록된 과학기술 지문들 역시 수능특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연계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연계, 그렇죠? 소재가 연계된다든가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보다는 좀 약간 연계율이 아무래도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우리가 연습을 해놓으면 다소 개념이 익숙할 수 있고 그 익숙함에서 오는 분명히 현장에서의 그 긴장감이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보자면 딱히 사실 문제에서 잡히는 게 없긴 합니다. 1번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나와요. 그렇죠? 읽기도 어려운 것들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 그렇군. 2번 문제 기억, 니은 비교 대조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역시 본문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기호, 니은이라고 하는 기호는 그 정보를 비교 대조해가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가의 전제입니다. 역시 전제, 그 부분 가라고 밑줄 쳐져 있는 기호화되어 있는 부분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론적 독해를 해야 되는 문제로서 다소 좀 난도가 있는 그런 독해가 추론적 독해죠. 4번 문제는 보기 박스, 악성, 종양 어쩌고저쩌고 보기 박스 나왔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선택 지문에 뭐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HDM 저해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역시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학 지문이구나 또는 뭐 생명 지문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문제에서 무언가가 안 잡힐수록 어디서 최대한 잡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본문의 어디 부분? 1문단. 1문단에서 반드시 그 개념을 이 글이 설명할 그 중심 소재, 그 중심적인 개념을 한번 최대한 잘 잡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아하. 일단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이죠.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DNA에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부터 시작이야. 일단 해당 문장은 그렇다면 우리한테 그 소재, 어떤 소재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일단 소개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은 DNA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곳에, 다름 아닌 이곳에 저장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DNA 염기 서열에 대해서 일단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 문장, 즉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그것과 다음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미시독해 분명히 꼼꼼하게 연습을 해봐야 돼. 동일한 염기 서열,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서도 염기 서열 나왔었지, 그렇지? 그럼 동일한 염기 서열이라고 했어요. 이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장에서 무엇으로 소개됐어? 이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를 했었지, 그렇죠? 그럼 동일한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 어떻다라는 거겠어? 같다라는 거겠지, 동일하다는 거겠지. 가진 세포들이라도 동일하더라도 유전자 발현 양상은 다를 수 있는데, 자, 동일해요. 동일하더라도 어떻대? 다르대. 그죠?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염기 서열, 그 염기 서열이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유전자 발현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유전자 발현 양상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은 아니죠. 역시 하나의 문장인데 이러한 현상. 그럼 이러한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지. 앞에서 현상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내용 그 자체.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다른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현상을 후성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당 문장은 어떠한 개념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왜? 앞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서 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결국. 후성 유전이란 다음 문장 후성 유전으로 역시 시작을 하고 있네. 자, 얘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겠죠. 근데 후성 유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여기 이 정의된 문장부터 얘에 대한 정보를 잡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후성 유전에 대해서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었어. 그쵸?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애로서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그 다른 현상, 달라질 수 있는 그 현상을 소개해 주는 애로 나왔어. 그렇다면 이 정의라고 하는 문장은 그 대상의 특성, 특징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에 의해서 이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후성 유전이란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없으니까 동일하겠죠.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이렇게 지금 정의되고 있는 애가 처음에 어떻게 소개됐는지 그거 잡고 앞에 정보는 분명히 우리가 뒤에 정보들을 읽어나갈 때 앞에 정보에 기반해서 읽어나가야 돼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어. 자, 후성 유전은 뭐 하는 거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이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내용 어디서 봤어?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달라진다. 그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 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발현을 더 크게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더 약하게 조절할 수도 있겠지. 그럼 뭐야? 결국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은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동일한 결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프라이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동일하잖아요. 단어가 동일한 것들은 분명히 앞에 정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단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과정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등이 있다. 해당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문단 같은 경우는 결국 무엇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문단으로 보여요?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후성유전. 후성유전 소개하기 전에 생명체 유전 정보가 염기서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염기서열이 동일하더라도 유전자 발현 양상을 다룰 수 있어. 그러한 현상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개념으로서 나왔고 걔가 뭔지, 그것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지 얘 후성유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이 문단에서 가장 많아요.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가장 많은가 그걸 통해서 해당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중심 소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중심 소재니까 다시 한번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고 갈게. 유전자 발현 양상 달라지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해 주는 애로서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어요. 이거 없어. 이 변화 없어. 이런 것들을 함정으로 넣을 수 있죠. 선택지문에. 그리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인데 무엇을 통해? 그 수단. 방법 나온 거죠. 그 방법으로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화학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된다. 그럼 화학적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 양상은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등이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예시 설명해 줬네요.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다음 이 문단이 무엇으로서 어떤 키워드로서 어떤 개념으로서 이어지는지 알 거야. 이걸로 시작하죠.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돼 저거? 아이 그건 나도 읽을 수 있어. 너희한테 왜 물어보냐고 내가. 대표적인 예잖아. 무엇의 대표적인 예? 후성 유전의 대표적인 예. 후성 유전이 뭔데? 유전자 발현 양상을 다르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 즉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 첫 번째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DNA 메틸화에 대해서 다음 문단에서 상수를 해요. 그 상술 상세하게 설명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샬라 하는 그것 결국 무엇으로서 귀결되겠어? 결국 무슨 이야기 하겠어? 후성유전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을 한다가 끝나겠죠. 이렇게 끝나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 이것을 통해 화학적 변형을 통해 이 수단 나올 거고요. DNA 메티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러한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측. 그죠?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 내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과정이다. 어려워. 전사라고 하는 용어도 너무 어렵고 각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메틸화, DNA 메틸화 주어져. 서술어. 뭡니까?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야? 억제되는 과정이죠. 뭐가 억제되는 과정이야?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 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기로 했어?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달라진다. 맞아요?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 그 유전자의 발현을 뭐 조절한다. 억제라고 하는 건 그 조절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메틸기라고 하는 게 부착되어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 이 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에서 일어나며 DNA 메틸화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촉진된다. 자, 뭐가 촉진돼? 주어가 뭐야? 이 서술어의 주어가 뭐야? 뭐가 촉진돼요? 문장 잡으면 되잖아. 문장의 주어 서술어. 서술어는 말했어. 촉진된다. 뭐가 촉진되는 거야? 이 과정은 이것으로 촉진된다. 이 과정이 뭐예요?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과정. 그죠? 그래서 DNA 메틸화 효소라고 하는 것의 촉매작용. 촉매라고 하는 건 뭔가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빨리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거였지. 이것의 촉매작용으로 촉진돼요. 메틸화된 DNA는 전사 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일종의 정지신호 역할을 한다. 메틸화된 DNA. 뭐 한대? 정지신호 역할을 한대요. 근데 어떠한 정지신호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표현, 내가 뭐 해당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뭐라고 잡을까요? 결국 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기로 했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조절하는 예시. 조절하는 무엇의 예시? 후성 유전의 예시였죠.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DNA 메틸화라고 하는 그 후성 유전의 첫 번째 예시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그 조절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음량을 조절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조절할 수도 있고 작게 조절할 수도 있지. 이거는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근데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후성 유전이다. 맞아요? 반면 무슨 표지였어? 대조의 표지요. 그러면 앞에 DNA 메틸화와 히스톤의 아세틸화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어떻게 읽을 거야? 구조 좋게 하는 거예요. 후성 유전의 두 번째였잖아. 그럼 후성 유전 첫 번째에 대해서 상수를 한 다음에 후성 유전 두 번째에 대해서 상수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두 개의 내용이 무엇으로서 어떤 접속 부사로서 연결되어 있어요? 반면이라고 하는 대조, 역접으로서 연결되고 있어. 그러면 결과. 우리가 후성 유전의 결과 어떻게 보기로 했었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얘의 결과는 뭐겠어? 첫 번째 애는 차단하는 애였어. 그럼 그 차단하는 애와 차이점이 있는 애니까, 반면이니까 얘는 뭐 하겠어? 촉진하거나 뭐 증진하거나 또는 뭐 증가시킨다. 뭐 이런 내용 나오겠죠. 어디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적 변형. 아까 전사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반대되네요. 역시. 그렇죠? 히스톤은 DNA에 감겨 있는 단백질 구조체인데 그 꼬리 부분의 라이신 잔기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뭔가 결합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아까는 메틸기가 결합했고 이번에는 아세틸기가 결합을 해면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이 늦은. 이는 마치 단단히 감겨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까지. 후성유전 두 번째. 그죠? 근데 여기서 뭐 되게 생명공학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과정이 이렇게 상술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한번 읽어서 암기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해당 지문,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서치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선택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선택 지문을 봤을 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또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나왔을 때 내용 일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그건 판단을 한번 내려볼 수 있다는 것이지. 후성유전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정보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정보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정보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거였고 분명히 두 번째 후성유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애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그 정보에 따라서 선택지문 판단해보고 구체적으로 중간에 뭐 어떤 요소를 사용해서 어떤 요소가 활용되어서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면 바로 그 부분을 찾아가서 서치를 해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지. 이걸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최소화하는데 서치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최대한 빨리 서치를 한다. 빨리 서치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부분에 그 근거가 있을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 이게 정답률도 높이고 시간도 줄이는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반면이라고 하는 또 역접어 나왔어. 그럼 이거의 결과는 뭐겠어? 다음에 서술되는 내용의 결과는 무엇으로서 귀결되겠어? 어떤 내용으로서, 어떤 정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겠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걸로 나오겠죠.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는 라이신 장기에서 아세틸기를 자, 아세틸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내용 나왔어. 아까 뭐 나왔었어? 아세틸기가 결합함으로써 어떤 결과였었어?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거였지. 그럼 이 아세틸기가 제거가 되면 뭐가 되겠어? 이것과 반대되는 거 나오겠지. 이거 반대니까. 그죠? 과정이 반대니까 당연히 모두 반대? 결과도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거하여 DNA 히스톤 복합체의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만들고 자, 조밀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역시 반대되는 거 뭐 있니? 느슨해진다. 맞아요? 뭐가 지금 조밀해지는 거야? DNA 히스톤 복합체의 구조가 조밀해지는 거야. 그럼 아까 앞에서 느슨해진다고 했어. 뭐가 느슨해진다고 했어?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다고 했어. 이 상호작용이 이 구조라고 하는 것과 이 복합체 구조라고 하는 것과 역시 같은 건데. 그죠? 같은 건데 앞에 건 느슨해지고 뒤에 건 조밀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만들고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네요.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문단에서 후성유전 우리에게 설명해줬고요. 소개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그 후성유전의 두 가지 구체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그것들의 방향은 서로 반대였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두 번째 후성유전, 그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그것이 제거가 된다면 이 효소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자 발현이 억제가 되는 것까지. 되죠? 한편 다른 얘기 할 거야.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 증식을 방지한다. 뭐 얘기하고 있어? 일단 해당 글 같은 경우는 뭐 후성유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후성유전이 뭐였니?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거였죠.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거 보여요? 발현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안 나왔는데 활성화된다고 했어요. 활성화된다는 건 억제되는 거야? 촉진되는 거야? 촉진되는 거죠.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근데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야?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을 억제시키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세포의 분열 조절, 무제한 증식 방지. 그러나 역접어 나왔어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대조적인 정보가 제시가 될 거야.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후성 유전 나왔고요. 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럼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결국 후성 유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 후성 유전의 결과, 후성 유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계속 말해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절에 있어서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면 그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 역시 이러한이라고 앞에 내용 지칭하고 있어요. 뭐예요? 앞에서 보호 메커니즘, 보호 과정 뭐 나왔어? 뭔가를 보호하는 거 뭐 나왔어?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 증식을 방지하는 게 보호 아니에요? 보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 그 세포에 종양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 맞아요?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이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지금 앞에 나왔던 이러한 긍정적인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대. 그죠?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보호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했었어요.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특정 유전자의 발현의 적절히 제대로 조절되던 게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결국 이건 뭐겠어? 종양 억제 유전자를 뭐 하는 애겠어? 이 오류의 결과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 비활성화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예를 들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자, DNA 메틸화가 일어나는 거 뭐였어요? DNA 메틸화는 후성 유전의 첫 번째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애였어? 차단하는 애였어. 맞아요? 억제하는 애였어. 그게 과도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억제되고 차단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억제되고 차단된다는 것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거야? 비활성화된다는 거야? 비활성화된다는 거지. 그 결과는 뭐겠어? 세포의 분열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무제한 증식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오겠죠. 앞에 정보랑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이라면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돼요.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는 거 나왔어. 즉 탈아세틸화 된다는 거였죠. 역시 어떤 결과?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되는 결과였어? 이거 제거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차단되고 억제되는 거였지. 그러면 해당 유전자 전사, 해당 유전자라고 하는 건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는 것, 결국 얘가 비활성화된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세포의 분열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무제한 증식이 일어나게 되는, 즉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시로서. 됩니까? 이러한 오류로 인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면, 기능이 상실됐다, 이거 네 글자로 뭘로 바꿀 수 있어? 비활성화.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이 붕괴된다.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붕괴된다. 나아가라고 하는 건 더해서 순접어져. 부정적인 결과 또 나올 거야.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면서 세포는 정상적인 수명을 다 해도 사멸하지 않고 죽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게 된다. 반대는 정보가 나왔죠. 그렇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상세포가 결국 암세포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맞니?
기존의 항암제는 자 문제 제기했으니까 당연히 뭐 나와야 돼? 해결책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안으로서 암세포로 변질되는 그 대안으로서 뭐가 나온 거야? 항암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항암제예요? 기존의 항암제예요. 기존의 항암제라고 하는 건 올드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올드한 거죠. 그 어떠한 항암제가 어떠한 대안이 올드한 게 돼버렸다는 것은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올드한 게 된 거죠. 그럼 새로운 게 왜 나왔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한계가 있는지 볼게요. 주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으나 자, 이 기존의 항암제의 방식, 암세포 공격하는 방식 소개했어요. 이러한 방식을 취하니까 한계가 있겠죠. 이 방법은 정상세포 중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에도 손상을 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예상한 대로 뭐 나왔어? 한계 나왔죠. 얘가 이러한 방식, 이러한 공격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버리는,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막 드라마 같은 건데 보면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나? 아무튼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야. 얘 방식이 그러하니까.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 암세포를 구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졸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다 암세포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지. 근데 아따가 나 정상세포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계 나왔으니까 기존의 방식에 한계 나왔으니까 새로운 방식 나와야겠죠. 근데 그 새로운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분명히 비교 대조해야 돼요. 그렇죠? 기억은 빠르게 분열하는 애를 암세포로 인식해서 타겟으로 삼고 공격을 했던 방식. 니은은 어떠한 방식으로서 그 암세포를 공격할까?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그러니까 후성 유전적 오류라고 하는 게 앞에서 나왔었잖아. 이 후성 유전적 오류, 후성 유전적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됨으로써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됐었죠.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이 오류로 인해 발생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이 오류를 교정을 한다는 것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기존에 억제시키고 있던 그것을 없앰으로써, 그 요소를 싹 없앰으로써 종양 억제 유전자가 발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을 취할 거예요. 이 치료제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하여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오아자사이티딘과 오아자이디옥시사이티딘과 같은 약물은 DNMT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자, 지금 이 기존의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얘 분명 항암제예요. 그리고 새로운 항암제야, 그렇죠? 얘네 뭐 한대? DNMT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대. 지금 이 두 가지 새로운 항암제는 분명히 뭘 복원시켜야 돼?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시켜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야 돼. 그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럼 결국 DNMT를 저해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걸 회복한다는 것이지. 그럼 DNMT가 저해되어야 하는 거죠. 얘 입장에선. DNMT는 뭐 하는 애겠어? 얘는 후성 유전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애겠지. 종양 억제 유전자를 뭐 시키는 애겠어? 비활성화시키는 애, 억제시키는 애겠지. 그 억제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종양 억제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얘를 저해함으로써. 그리고 얘는 사실 앞에서 나왔었죠. 뭐였죠? 기억이 납니까? 기억은 안 나죠? 자, 어디 있었지? 아, 이거였네요. DNMT. DNA 메티러 효소였어요. DNA 메티러 시키는 애였어. DNA 메티러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차단하는 애였죠. 그죠? 얘에 의해서 종양 억제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던 것을 얘를 저해시킴으로써 차단하지 않도록 만드는 애겠지. 새로운 항암제. 돼요.
아직 멀었어. 이 약물들은 어떤 약물들? 새로운 항암제, 종양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 제거함으로써 자,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를 제거한다. 지금 그 종양억제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는 즉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에 오류가 생겼던 요인이 두 가지였어요.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탈아세틸화가 일어난다. 아세틸기를 제거한다. 그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그렇죠? 그 중에 이 약물들은 뭐 하는 애야? 이 메틸화를 제거한다는 애예요. 첫 번째 그 문제의 원인, 그것을 해결하는 약물들이에요. 내가 해결책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차단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인을 지금 해결하는 것으로서 이 약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이를 통해 그간 이 메틸화 되어서 억제되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활성화되고 암세포의 성장이 저지된다 이렇게 나오죠. 한편 보리노스타트는 HDAC를 저해하여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역시 동일해요.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 다시 활성화시키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는 것 동일한 결과야. 근데 그 수단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약물들 앞에 나왔던 그 걔네들은 메틸화를 제거하는 애고요. 두 번째 보리노스타트는 얘는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거야. 그럼 얘를 저해함으로써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킨대. 그럼 HDAC는 뭐 하는 애였다는 거야?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방해하는 애였다는 거죠. 얘는 탈아세틸화 시키는 애였어요. 아세틸기를 뭐 하는 애? 제거하는 애였어요. 근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얘를 방해를 하고 저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건 DNA 메틸화, 즉 후성 유전 첫 번째 다음에 반면 다음에 나왔던 거였어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그쵸? 이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그쵸? 그 다음에 반면에 얘 나왔었어. HDAC. 다시 확인해보자. 반면 히스톤 탈 아세틸화 효소 HDAC 나오죠. 그죠? 이게 앞에 나왔던 그 단어, 그 표현 중에서 이 영어 표현으로만 나왔어. 뒤에 정보가. 그쵸? 근데 문맥상 일단 잡아볼 수가 있죠. 그쵸? 문맥상 잡아볼 수가 있고 사실 명기가 되어 있었던 애예요. 그쵸? 그래서 종양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그래서 얘랑 이 약물들과 아자 애들과 보리노스타트는 일단 그 효과는 동일하나 그 결과는 동일하나 그 과정 또는 건드리는 얘네가 저해야 하는 대상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보. 그래서 한 편이라고 하는 접속어로서 연결이 되어 있었던 정보들이에요. 그 결과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강조되어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인 누드슨의 이중적중 모델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돌연 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 모델의 견해, 관점 설명이네요. 그쵸? 두 대립 유전자. 뭐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나 보지. 종양 억제 유전자에. 대립 유전자라는 게 있나 봐. 근데 그 두 대립 유전자의 모두의 돌연 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 그럼 모두의 돌연 변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조건인 거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이 모델은 망막 아세포종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시했어요. 그러나 역접어 나왔어. 후성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 새로운 모델 나왔어. 앞에서 그 모델이 이렇게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겠죠. 암 발생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에 따르면 이 지금 두 번째 모델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는 이 표현 자체가 다르죠?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에는 즉 다른 대립 유전자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앞에서 설명했던 첫 번째 모델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에서 설명했던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이건 둘 다 모두가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하나만 발생하고 나머지 하나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 즉 종양 억제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순접어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후성 유전적 오류만 있어도 뭐야? 돌연변이가 없어도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아예 다르게 보는 거죠. 조건을 더 다양하게 보는 거지. 앞에서는 단 하나의 조건, 단 하나의 경우였는데 암 발생, 종양 발생의 그 상황을, 조건을 더 다양하게 보고 있죠. 두 번째 모델이. 이러한 발견은 즉 이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암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견은 암의 발생 기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함을 시사한다. 단 하나의 경우에만 암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암이 발생한다. 두 번째, 후자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보는 것이죠.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니므로 일단 이거에 전제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후성 유전적 오류와 돌연변이 간의 차이점 제시하고 있어요. 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다시 역행할 수 있는 성질. 가역적 특성이에요. 후성 유전적 오류. 뭐였어? 종양, 억제,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는 거였지. 이거 다시 뭐 할 수 있다고 했었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항암제가 나왔었던 거잖아. 그치? 돌연변이는 다시 그 이상한 상태로 돌연변이 변이하게 된 건데 그게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 내용 둘 간의 가역성 여부의 차이점, 그 차이, 가역성 유무, 가역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느냐 그 차이점의 전제 물어보고 있어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비활성화됐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과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과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간의 차이점 물어보고 있어요. 말하고 있고 가는 그것의 전제 말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전제라고 하는 건 얘는 다시 돌아가는 게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 비활성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깔려있는 전제는 뭘까? 일단 후성 유전적 오류,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줬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없이 화학적 변형으로 인해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게 후성 유전이었어요. 그렇죠? 무엇의 변화 없이? 일문에서 어떻게 소개됐어?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고 뭐 메틸기가 붙든 아세틸기가 붙든 그렇죠? 그러한 변형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였어요. 후성 유전적이라고 하는 건,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건. 돌연변이는 뭘 말하는 걸까? 아예 DNA 염기 서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건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이거 전제 이렇게 잡아봤으니까 일단 문제 먼저 봐볼게요. 4번 문제. 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답은 5번이에요.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 서열의 유전적 변이가 아닌 메틸화나 아세틸화 같은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제거되는 과정이다. 이게 전제였다는 거야. 근데 사실 전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5번 선택지문 보기 전에 1번 선택지문 봐볼게 다시.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 서열이 일시적으로 변형될 뿐 영구히 변형되는 과정이 아니다. 애초에 후성 유전적 변화라고 하는 건 DNA 염기 서열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죠. 아예 일치하지 않아요.
2번 선택지문 후성 유전자 변화는 우리 몸의 세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복구 효소에 의해 자연적으로 교정된다. 아 이거 자연적으로 교정이 안 되니까 그 새로운 항아제 먹어가지고 교정하도록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3번 후성 유전자 변화는 DNA나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 유전자 전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이거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서 유전자 전사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것도 있었지. 그게 아세틸화였잖아. 아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4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그 자체가 불안정한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약한 외부 자극으로도 쉽게 분해되는 과정이다. 후성 유전적 변화가 쉽게 분해되는지 뭐 어렵게 분해되는지 그 분해의 뭐 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었어? 딱히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번 선택 지문이 후성 유전적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제 문제라고는 나와 있지만 사실 내용 일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제, 그 추론적 독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쫄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단서, 그 답의 근거로서 그 전제를 잘 논리적으로 잘 파악했느냐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렵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쉽게 나오는 거죠. 본문의 내용 이해 문제니까. 사실 사실적 독해니까 이거.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해당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현재 후성 유전적 약물은 일부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암종, 암의 종류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 현재 실태, 현재 상황 제시함으로써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본인이 스스로 읽어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 채워졌습니까? 그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내가 이런 그러니까 사실 뭐 현강에서도 얘기했었었는데 지금도 현강이지만 목요일날도 얘기했었었는데 과학 지문이에요. 생명 지문이에요. 과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과 생명적 이런 지식으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거나 문제를 푸는 데 그러한 지식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한다던가 하면 저는 여러분께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손가락질해야 돼요. 네가 뭔데 생명을 가르치냐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싶어요? 오로지 페파에서 진서 쓰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이건 뭐예요? 생명 분야 또는 과학 분야의 글 읽기예요.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HDAC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저. 근데 맥락상 그걸 저해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럼 당연히 HDAC는 앞에서도 물론 얘기를 해줬지만 뭐라는 거야? 그걸 방해하는 거겠지. 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애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스스로 읽었을 때 어려웠을 거지만 처음부터 내용을 찬찬히 그렇게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관계, 뒷문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들이 앞문장에 어떠한 정보와 연결이 되는지 앞문장의 정보에 바탕을 두고 뒷문장의 내용을 그 위에서 읽어나가는 그러한 연습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좋은 지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장 구조도 좋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과학 지문도 기술 지문도 원리 파악하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내용들, 정보들 그렇게 파악하고 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뚫어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연습해야죠. 우리 쉬운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1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볼까요? CpG의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면 CpG 사이토신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에서 설명했었어. 그쵸? 무엇과 뭐 사이였는데 메틸기 부착이에요. 이거 뭐 생각나야 돼? 종양이래. 그 후성유전 첫 번째 메틸화, DNA 메틸화. 이거는 어떤 결과? 유전자의 발현, 억제, 차단. 그쵸? 전사인자들의 결합이 어려운 구조로 DNA가 변화한다. 그 전사인자들의 결합이 어려운 구조로. 그럼 전사인자들의 결합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전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억제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구조로 DNA가 변화함으로써 전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에 따라서 활성화도 역시 비활성화되는 거였어요.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가 되는 거고 차단이 되는 거였어. 이번 선택지문 HDAC. 아까 얘 저해하는 거였어. 얘는 그 후성유전 첫 번째, 두 번째 둘 사이 반면이었고요. 두 번째 즉 촉진시키는 것 다음에 반면에 나왔던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 때도 나왔었던 애예요. 그쵸? 얘는 억제시키는 애였어. 히스톤이 탈아세틸화돼요. 히스톤이 아세틸화가 되지 않는다. 아세틸화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세틸기가 제거되는 거였지. 얘는 그 제거시키는 애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애였어.
DNA와 히스토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된다. DNA, 히스톤의 복합체, 복합구조가 더욱더 조밀해진다라는 표현을 우리 잡았었어.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뭐 되어야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되는데 느슨해져야.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 그 구조가 조밀해진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됐었어요. 세 번째 설명이었어 이거. 그 문단의 내용. 아자. 아자 나왔다. 아자 뭐였어요? 새로운 항암제로서 뭘 해결하는 거였어? 메틸화를 해결하는 거였어? 탈아세틸화를 해결하는 거였어? 메틸화 해결하는 애였어요, 얘. 그 아까 스타트? 걔가 이제 아세틸기를 다시 결합하는 애였고. 계열 약물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를 직접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를 방해하는 DNA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한다. 이거 유전자의 전사를 직접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수단, 그에 따라 유전자 발현 정상화는 활성화시키는 애. 특히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그쵸? 4번 보리노스타트. 스타트 나왔네. 얘는 HDAC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맞았어요. 종양 억제 유전자에 부착된 메틸기를 제거하여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보관한다. 얘는 뭐 함으로써? 메틸기를 제거하는 애 아니었어. 메틸기를 제거하는 애는 누구였어? 아자들이었어. 얘는 다시 아세틸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히스톤의 아세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항암제였어요. 분명히 그 구분된다고 했어. 수단, 방법. 그쵸? 그래서 답 4번이에요. 누드슨의 이중 적조 모델은 후성 유전학의 발전으로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후성 유전 오류만으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델로 확장되었다. 이게 확장된 어쩌고저쩌고였었죠. 그쵸? 그 모델. 확장된 이중 그 모델. 자, 이거 기억 니은 기존의 항암제, 새로운 항암제. 그 둘 간의 결정적인 차이. 기억 항암제는 방식이 증식의 속도가 빠른 애를 타겟으로 삼아 공격 대상으로 삼아 걔네들을 공격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다가 어떤 부작용?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 니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즉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시키는 후성 유전적 오류를 해결함으로써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이었습니다. 그죠? 가장 적절한 거.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몇 번입니까? 5번이었죠. 그죠? 비정상적으로 빠른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방식, 기억.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고, 니은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본래의 세포 프로그램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식, 즉 교정하는 방식이었죠. 3번 핵교요. 4번 보겠습니다. 보기 박스. 악성 종양에는 일반적으로 암 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암 줄기세포가 존재한다. 자, 암 줄기세포 나쁜 애 나왔어요. 맞아요? 이 세포들은 강한 자기 재생 능력과 약물 배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항암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애. 약물이 들어와도 그걸 다 뱉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항암제에서 손상이 된 부분 다시 재생한다는 거지.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히스톤 메틸화가 암 줄기세포의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히스톤 아세틸화가 악성 종양,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애였어. 이건 분명히 달라. 히스톤 메틸화예요. 그렇죠? 해당 지문에서도 DNA 메틸화라는 건 나쁜 거였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서술되고 있잖아. 히스톤 메틸화가 암 줄기세포, 아까 이 나쁜 애의 이러한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어. 그럼 히스톤 메틸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암, 종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남도록 만드는 애네요. 히스톤의 특정 아미노산에 메틸기가 결합하는 히스톤 메틸화 현상은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에 의해 정밀하게 조절된다. 그러면은 이게
암 줄기세포의 특성을 유지시키는 애였으니까 이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히스톤 탈메틸화, 히스톤이 메틸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이 효소에 의해서 정밀하게 조절된다. 히스톤 메틸화 현상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역접어, 얘가 대안으로서 나온 것 같은데 역접어 나왔어? 한계가 있나 봐. 일부 암 줄기세포에서는 HDME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 자, 지금 얘가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가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메틸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현상이 너무 과하게 일어난다는 거겠지. 그렇게 함으로써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억제된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얘로 인해서 오히려. 따라서 이러한 HDM을 저해하는 저해제는 이렇게 억제된 유전자 뭐겠어요? 앞에서 억제된 유전자 뭐였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됐었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거나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인다. HDM과 HDM 저해제 알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문에 HDM 저해제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번 선택지문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문 HDM 저해제는 암 줄기세포의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여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는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HDM 저해제는 뭐 하는 애니까?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키는 애니까. 그쵸? 후성 유전적 오류가 교정이 되겠죠? 2번,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히스톤의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암 줄기세포의 약물 배출 관련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여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약물 배출 관련 유전자 발현이 변화함으로써 이러한 내성,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겠지. 그렇게 그 원인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번, HDM 저해제가 암 줄기세포에 작용하는 현상은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하여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자, 일단 HDM 저해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요. HDM 저해제는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키잖아.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키는 애잖아. 맞아요? 맞는데 그 중간 과정, 그 중간 수단이 맞냐는 거예요.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 이거 누가 하는 애였어?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 HDM의 역할이었어. 근데 걔 때문에 오히려 유전자의 발현, 즉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잖아. 이걸 뭐 하는 애겠어? HDM을 뭐 하는 애니까? 저해하는 애니까. 저해하는 애니까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억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 이거 누구의 반응? HDM의 반응. HDM의 역할, 기능. 그걸 HDM 저해제는 뭐 하는 애다? 억제하는 애다.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3번 선택 지문은 그렇게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한쪽 대립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다른 쪽 히스톤 메틸화 오류가 생긴 암 줄기세포의 경우 HDM 저해제만으로는 DNA, 염기서열의 완전한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HDM 저해제는 뭐 할 뿐이니까? 후성 유전 오류를 교정하는 애일 뿐이니까. 이렇게 돌연변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애초에 그 화학적 변형을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만드는 이 HDM 저해제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얘는 오로지 뭐 하는 애니까? 이거 회복시키는 애니까, 교정하는 애니까.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애니까. 오로지 후성 유전적 오류만 교정하는 애라는 거예요. 오케이? 5번, HDM 저해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후성 유전적 오류를 선택적으로 교정하여
암 줄기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메커니즘. 이거는 뭐 기존의 항암제와 새로운 항암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는 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HDM 저해제는 이거 하는 거니까 새로운 항암제죠. 기존의 항암제는 뭐 하는 거니까 암세포를 직접 증식 속도가 빠른 암세포를 골라서 공격하는 애였으니까 얘는 분명히 그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